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제가 하영쌤한테 나 먼저 시작할게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또 5문단이에요 글이. 나대지 말 걸 그랬어요. 아 진짜 나는 왜 이럴까 진짜. 자 해볼게요. 우리 이거 색깔 좀 바꿔볼까? 막 아름다운 보니까 걸로. 아름다운 색깔 많던데 색깔 어디서 바꾸냐? 이건가? 잠시 바꿔볼게요. 라라라. 이거 뭐야? 라라라. 아 진짜 있어 보여. 라라라. 너무 즐겁네요. 색깔을 바꿨어요. 이제 야. 곧 온라인 계획 끝나는데. 아 이제야 바꾸네. 그러니까요. 네. 자 해볼게요. 이거는 뭐에 관한 글인가요? 기초 대사량이요. 기초대사량. 살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는지 그런 거 관련한 건가? 네, 뭐 그런 건가요? 뒤에 나오잖아. 뭐 그런 거는 굳이 아니었다. 애들 이제 동기유발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제 동기유발 하나 해도 돼. 해요. 제가 응. 아기 시절에 응. 갑자기 살이 쭉쭉 빠지는 거야. 한 달 사이에. 응. 근데 우리 왜 갑자기 살 빠지거나 갑자기 살찌면 병원 가보라 하잖아. 응. 그래서 그때 갔지. 얼마 빠졌는데요? 저 아기라서 잘 모르겠어. 그때 초딩 한 1학년 막 이랬거든. 근데 집안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딱 갔지. 왜냐면 너무 잘 먹는 통통한 아이가 갑자기 막 살이 빠지니까 그 자그마한 몸에 상상해봤어. 귀여워. 갔지 동네 병원에. 근데 큰 병원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집안 또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대구에 갔지. 우리는 큰 병원이 그때 대구였거든. 대구 와 이렇게 갔는데 갔는데 뭐냐 갑상샘 항진증이었다. 그래서 진짜요? 항진증이 요 지문 읽어보면 알지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 기능이 고장 나버린 거지. 와우. 와우. 그래서 내 기초대사량 완전 뿜뿜 커져버린 거야. 그럼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진 거지. 그래서 잘 나왔어. 좋은 거예요? 애들 막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갑상샘 항진증 근데 막 그 살 빼주고 눈도 싶어서. 튀어나오고 목도 막 붓고 이래. 그래서 엄청 몸이 피곤했겠다. 그래서 계속, 본인의 기초 대사량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쭉쭉 빠지면 병원에 꼭 가라. 이거 왜 화면이 삐뚤어진 것 같지?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기분 탓이네. 기분 탓이더라고.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죠. 해야지. 그 다음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이 잘 안 되네. 일이나 운동과 같은 일상생활 하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다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밑줄 한번 꺼볼 수 있는 거는 네. 사람은요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개타는 정보.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명 유지가 뭔지 모르면 앞에 거 보면 되고 일상생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뭐 이거 보면 돼요. 알았죠? 자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이 대사량이다. 나는 하영쌤보다 대사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혜란쌤? 높은 것 같아. 아닌가? 필요 없어. 네. 왜냐면 활동 에너지 별로. 뭐라고요? 지금 또 나 비하하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이랑 이제 이 활동 대사량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기초 대사량 요거 이제 설명하는 거고 운동과 일 등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활동 대사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계속 같은 맥락으로 나오고 있죠. 생명 유지가 A라고 하면 여기 A 일상생활 B라고 하면 요거 B. 활동 대사량 B 맞죠? 기초 대사량은 A에 관한 설명입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대요. 그리고 성별 남자보다 여자가 기초 대사량이 낮죠. 그 다음에 연령 어릴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죠. 어리다는 건 뭘 기준이에요? 어린 거야? 모르겠는데. 어린이하고 어른 얘기하는 거.
어른이 더 기초 대사량이 높지 않을까?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이 어릴수록 높나? 단위 기초 대사량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 모르겠다. 이거는 노인은 생각했어 나는. 노인이 맞지? 기초 대사량이 낮으니까 그걸 생각했는데 근데 연령이 이제 뭐 30대다 이러면 애들보다는 높을 것 같다. 높지. 이 우리- 기준이 뭘까? 이거 개인마다 다른가? 생명 하시는 분들 알아보세요. 알았죠? 궁금해. 근데 애들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 바보들. 이런 게 궁금해야 돼 삶에. 이런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보통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 대사량이 크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이제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크다. 그런데 크지만 단위 체중당 단위 체중이 뭐예요? 뭐 1kg 1kg당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 요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정보죠. 체중이 작을수록 예를 들어서 이제 하영쌤이 30kg니까 30kg의 하영쌤은 80kg인 누구 80kg 할까? 헤란티. 좀 왜 근육으로 뭉쳐진 나 지금 80? 좀- 그럼 내가 80 할래. 나 엄청 센 거 같은 느낌 받았어. 나 지금 내 좀 강인해지고 싶어. 아니 나 80 할래. 나 지금 좀 센 거 같아. 그래서 80kg인 하영쌤 혜란쌤보다 30kg인 하영쌤이 1kg당 기초 대사량을 측정해 보면은 얘가 더 크다. 자, 인체에서 기초 대사량의 조절은 기초 대사량도 있고 활동 대사량도 있지만 기초 대사량의 조절은 갑상샘이 담당한다. 어허. 갑상샘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져서 이상 증상이 유발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에는요, 갑상샘 항진증이라고 하고요. 지나치게 작아지는 경우에는요, 갑상샘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갑상샘 항진증, 기초 대사량이 커지는 거 하영쌤이 아까 이제 어릴 때 겪었다는 거고요. 그렇지. 갑상샘 저하증은 기초 대사량이 작아져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그러면 그럼 하영쌤이랑 살이 반대로. 찌겠지? 살이 똑같이 찌겠지? 먹는데? 맞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대사량은 어떻게 충족이 되느냐? 사람은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음식 속의 영양소를 산화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밥을 먹어가지고 네. 그 속에 있는 영양소를 태워가지고 여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요. 네. 자, 우리가 두뇌 활동, 머릿속 공부할 때 왜 공부해도 살 빠진다 하잖아. 네, 맞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맞아요. 자, 신체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양소가 뭐냐 하면 포도당이래요. 포도당. 포도당 1몰, 이 단위인 것 같아요, 몰이. 네. 얘가 완전히 모두 이제 산화가 되면, 들어가지만. 타면 이산화탄소 6몰과 물 6몰이 일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86kcal의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열이 필요한데 400도나 필요해. 와우.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400도 되면 우리 죽어. 안 되지. 그러면 얘는 일단 인체 내에서 완전히 산화되긴 어렵다. 체내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효소 얘가 이제 뭐 반응을 좀 이끌어내는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얘가 촉매 역할을 해가지고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게 하는 거. 일어난대요. 근데 요 효소로 인해서 반응이 일어날 때 포도당 1몰 얘가 얼마나 뭔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6몰 얘는 똑같아요. 네. 물이 더 많이 나오네. 물 12몰. 그 다음에 ATP 38몰 ATP가 뭐야? 나오지. 뒤에 나와지. 근데 읽어도 어렵다.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달린 화합물인데 그래서 난 그냥 화합물이라고 생각해. 나도. 인산기야 그리고. 근데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1몰당 7.3kcal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면 대충 암산할 수 있잖아, 너네. ATP 38몰 생성되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 방출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봐도 딱 40 봐도 곱하기 7 하면은 280 정도 아니에요? 제가 또 계산해봤어요. 네. 277.4kcal. 나 천재인가 봐. 니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김하영 선생님의 우리- 본 모습이에요. 우리 외국 마인드. 미치겠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도당이 만들어냈던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잖아요, 맞죠? 얘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숨을 내쉬면서 그렇죠. 이제 하는 거고, 물은 뭐 땀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네. 배출이 될 수 있는데, 무슨 방법이요? 뭐 화장실을 가고 땀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내가 필요한 영양소만큼만 섭취하면 상관없는데 나처럼 과다 섭취 하는 거야. 지금 촉촉한 초코칩이 제 책상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쓰고 남은 영양소는 어떻게 되느냐? 몸에 새로운 조직을 형성되는데 사용된다. 근육 아니에요? 근육일 수도 있죠. 단백질 막 우리 프로틴 그런 거 먹잖아. 네.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과자를 먹으니까 지방으로 많이 쌓이겠지. 그래서 계속 조직이 계속 생기는구나. 자꾸 내 생겨. 몸에. 자, 대부분의 과다 영양소는 체내에 몸 안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어 체중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영양 섭취가 부족한 거야. 잘 못 먹어. 그러면 그 지방이 이제 축적됐었잖아요. 네. 이 지방을 먼저 소모를 한대요. 좋다. 그 다음에 지방이 없잖아. 그러면 단백질을 소모한대. 지방 다음에 단백질. 근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 나 살 빼니까 이제 뭔가 운동은 하기 싫고 먹는 거를 줄여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멀리 봤을 때 이게 안 좋아. 왜요? 왜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예스.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가 적응하는 거야. 얘 원래 이만큼 먹는 애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에너지도 이만큼 써야지? 그렇지. 기초 대사량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상에 이제 살을 빼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뭘 통해서? 나 옛날에 갑자기 무슨 나- 방송이에요 이거? 나 옛날에 했다. 이거. 갑자기 닥터기. 내가 하나 얘기했는데 응. 내가 임용 공부하다가 먹기만 계속 먹은 거야. 가다 섭취한 영양소 지방으로 다 쌓인 거야. 근데 이제 임용이 됐어. 그러면 공무원 건강 검진 받아야 되잖아요. 갔지. 근데 혈압이 높게 나온 거야. 관리하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급하게 뺐잖아. 건강을 위해서. 근데 운동을 통해서 뺐지. 진짜 하영쌤 학교 올 때 진짜 그때 건강했거든 그때. 진짜 빼빼 말랐었거든. 어. 지금도 말랐긴 한데. 운동을 끊었더니 이래 됐어요. 운동? 응. 해야지 운동. 여러분 저 오늘부터 운동합니다. 진짜. 네. 색깔 이제 한번 바꿔볼까? 어. 이 색깔도 있잖아. 자,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 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가 적응해서 기초 대사량 떨어지고 신체 기능 저하된다. 이 말 했어요. 왜? 네. 기초 대사량은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거고 생명 유지가 뭐 누가 하는 거야? 신체 이 기능들이 Yes. 하는 거니까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영양소 섭취가 부족할 일이 없어. 항상 과다해. 항상 과다해. 오늘 점심 진짜 끝장내자. 인정. 자, 그러면요. 사람은 이와 같이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영양소가 산화됨으로써 에너지를 생성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됩니다. 맞죠? 근데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채 20%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100 빼기 20은 뭐야? 80. 이 중 80%는요. 맞죠? 네. 열로 변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오. 예를 들어 이제 예시가 나와요. 체중 70kg인 하영쌤이 신체 활동으로 시간당 260kcal 에너지를 소모하면은요. 이제 이 중에 20%는 근육을 움직이는데 사용하고요. 나머지 80%는 열이 된다고 하네요. 이 정도의 열이 몸 안에 남아 있으면은 시간당 3도씨의 체온이 상승하는데 원래도 열이 많은 하영쌤은 이 열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로 방출하지 않으면요. 그냥 바로 타버릴 수도 있어요. 응급실 가야 방금 상상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내 말이.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요, 어. 이 체내 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맞지? 예. 그래서 근육은 써야 되는데, 근육 쓰면 열이 나와. 그러면 그 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몸이 탄다 했죠. 그래서 방출을 해야 됩니다. 그 방출하기 위해서 뭘 쓰느냐? 뭘로 방출하겠어요? 피부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출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주로 피부를 이용한다. 맨 뒤에 좀 재밌는 거 있던데 나중에 또 열을 방출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딴소리 할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요. 나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할까? 하자. 열을 방출할 때 어떤 방법 써요? 막 너무 열이 몸에 막 쌓였다 지금 운동하거나 아니면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물 등목. 등목 등목 언제 또 등목이에요? 애들 등목 하나? 요새 남자애들은 이제 막 바닷가 가면 위통 벗고 할 건데 우리가 또 등목을 할 수 없잖아. 집에서 나 혼자 등목하는 거지. 혼자? 그거 되게 웃긴데 상상하기. 샤워기야 물 때려줘 이렇게 하면 내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죠? 저는 나는 열을 방출을 하면 안 돼. 저는 몸에 열이 없어가지고 항상 아직도 수면 양말을 신고 자거든요. 전기장판 켜고. 근데 가끔 더우면은 이제 이불 살짝 들면은 또 열이 내려가. 나는 피부로 방출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열을 막 덥다 하잖아요. 덥다 해가지고 하영쌤 뭐 어떻게 해? 막 선풍기 틀고 막 손 이렇게 막 바람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 이렇게 맞죠? 내가 맨날 가만히 숨 쉬고 있으면 시원하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었다니까. 맨 뒤에 나와 그 얘기가. 알지? 호흡을 통해서 열을 방출할 수 있다니까요. 걔들이 왜 더울 때 핵 하는데 인정 맞지?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우면은 손 이렇게 하면 근육을 쓰는 거니까 열나지. 부채질하면 더 열이 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딱 해가지고 배처럼 알았죠? 하영쌤 핵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더우면은 막 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핵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도움이 된다. 혹은 피부로 이제 열을 방출하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피부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피부 표면적이 넓으면 어때? 어떤 사람이 피부 표면적이 넓을까? 커. 그렇지, 등치가 우선 커야 되겠지. 아기보다는 어른 맞죠?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키가 큰 사람이 피부 표면적이 넓겠죠. 그만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코끼리랑 김혜란 선생님 둘 중에 누가 더 피부 표면적을 통해서 많은 열을 방출하겠어요? 잘 대답하죠, 김하영 선생님. 김코끼리. 잠시만요, 때리고 올게.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많은 에너지, 그 열을 방출할 수 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기초대사량은 다르지만 단위 표면적당, 아까 단위 키로수당 했던 거랑 비슷해요. 단위 표면적당 기초대사량, 즉 기초대사량을 피부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 거의 일정한 이유는 바로 열의 방출과 관련이 된다. 물론 코끼리가 선생님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많은 열을 방출하고 하겠지만 이제 단위 표면적당 나눠보면은 얼마나 기초대사량을 이제 다시 단위 표면적당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맞지? 단위 표면적당 기초대사량은 이제 나눠보면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단위 표면적이 넓어지고 그치. 기초대사량이 크면 나누면 똑같다,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다음. 요거 이제 열 방출이랑 관련된 거 나오네. 네. 자, 몸에서 생성되는 열은 체내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얘가 방출되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피부까지 와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열이 피부로 전도되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흘러가려면 둘이 동일하면 흘러가겠나 말이야.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다른 부위로 가기 위해서 차이가 있어야 돼요. 네.
깊은 곳과 피부에 온도차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피부 표면의 온도가 낮아야지 안에 있는 게 그 시원한 곳으로 슝 가겠죠? 그렇죠. 슝 가는데 이제 피부 표면에는 어떻게 열이 방출되느냐, 복사와 대류에 의해서 열이 방출된다고 해요. 자,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게 아니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하고 피부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선풍기 트는 이유가 이런 거지. 시원하잖아. 선풍기 틀면 대류가 이제 공기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열이 빨리 방출되고 그래서 시원하게 느끼는 거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피부 주변에 공기열은 바람 불면 그렇죠. 또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는 대류나 복사로 열을 방출하기가 어려워진대. 여름 생각해봐. 아무리 선풍기 돌려도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거야. 와 진짜 끔찍해. 그러면 또 온풍기야. 자, 그러면 밖에 그때 딱 나갔는데 완전 쪄. 인정. 그러면 이제 따뜻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내 몸이 어떻게 되냐 하면 땀이 잘 나. 왜?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을 때, 아주 높을 때는 땀의 증발을 통해 방출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찜질방. 내가 진짜 극혐하는 거 뭔 줄 알아요? 뭐요? 찜질방이요. 전 진짜 좋아해요. 저 찜질방에서 자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엄마 안 누워가지고. 진짜요? 네.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저희 MBTI도 완전 반대예요. 인정. 이 헤란티 MBTI가 뭐였지? INFP. INFP. 제가 뭐냐면 ESTJ. J. 진짜 똑같은 거 한 개도 없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땀이 열에 방출할 때 많이 나는데 열 방출할 때만 나는 건 아니죠. 맞아요. 막 긴장하고 이럴 때 나잖아. 막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맞아, 손에 맞아. 막 땀이 나잖아요. 맞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기도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체온 상승할 때 많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나예요? 네. 자, 사람의 인체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 방출 방법을 얘기하는데 네. 동물들의 것을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문단입니다. 네. 인체는 온도에 민감해서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기초대사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대사량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해서 동물들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들은 동물들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 그런 동물들이 몇몇 있나 봐. 맞죠? 체온을 낮추고 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 이게 뭐냐면 동면. 우리 고유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 한자를 겨울잠. 우리 반대 맞아? 겨울잠을 통해 대사량을 최소화해서 에너지원을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을 나기도 한다.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요? 먹어야지. 먹는 거 맞죠? 그런 이제 먹는 거 뭐라고 해요? 음식이요? 아니 그래 음식 속 영양소 음식 속에 영양소를 구하기 어렵잖아 겨울에는. 어렵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대사량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대사량 특히 기초 대사량 맞죠? 그래서 호흡이랑 체온 막 이런 그렇지. 거. 기초 대사량도 최소화하고 활동 대사량도 최소화해야 최소화해야지. 되는 거지. 그걸 뭐 하는 거야? 자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겨울철을 나기도 한다. 반대로 여름에는요 에너지와 그러니까 먹을 거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먹을 걸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냠냠. 열이 생기잖아요. 냠냠이 뭐예요? 그 열의 방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 어려운 동물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열을 배출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피부일 거고요. 그렇죠. 동물들도요. 그리고 아까 땀은 언제 난다고 했냐면 네.
이제 온도가 높을 경우에 네. 여름에는 주변의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도 하는데 그걸 하기 어려운 동물들은 있지. 무늬 상무니. 상문이 털 너무 많고 땀도 잘 안 나 걔는. 걔네들은요 호흡을 통한 열의 방출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헥헥헥헥 이렇게 그쵸. 하는 거죠.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호흡계통에서 증발되는 수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경우 이러한 통로로 방출하는 열량이 시간당 9칼. 이렇게 해도 열량이 방출되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은 네. 얕고 짧은 호흡을 통해 열의 방출량을 늘린다. 그럼 우리도 동물처럼 어떻게 하면 돼? 얕고 짧게 호흡을 여러 번 하면은 여러분 시간당 1시간당 9칼로리가 빠져요. 살도 빠지고요. 열도 배출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하영쌤. 진짜. 앞으로 여름에 하영쌤이 헥헥헥헥 하는 거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야스. 자, 여기까지 기초대사량과 열방출 네. 관한 이제 글을 읽어봤고요. 네. 몇 번을 풀어볼까요? 1번 너무 쉽다. 1번 이지. 1번 쉬워. 2번 3번 갑시다. 갑상샘 항진증에 있는 사람은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하영쌤 생각하면은 나 쭉쭉 빠졌다니까. 확인해봐야 돼. 3번도 막 개들이 여름에 헐떡거리는 것은 상문이가 헐떡거리는 거는 열 방출량을 늘리기 위한 맞지. 방법이다. 맞잖아. 이거 맞지, 너무 맞지. 쉬워. 너무 쉬워. 긴장 땀 나는 거는 체온 맞지, 상승 맞지.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야. 여기 하지만 요 부분이죠. 아드레날린. 사우나에서 복사를 동안 열의 방출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지. 우리 얘기했네 사우나 했지. 아까 맞지? 뭐야? 선풍기를 쓸 때 시원함을 느끼는 거는 피부 표면에 대류 이거 아까 얘기했네. 맞지. 뭐야?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문제 나올 걸. 예시를 아주 적절하게 잘 들었어. 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2번, 3번 풀기로 했는데요. 네. 2번, 3번 누가 푸는지 가위바위보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살까요? 2번 제가 할게요. 네. 너무 재밌는 거 나온다. 네, 여러분.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윗글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즐겁게 해야지. 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어우, 재밌어. 난 서인국이 좋아. 왜? 자,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잠깐 수업을 멈췄는데요. 네. 우리가 수업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죠? 노는 줄 알고 들어오셨대. 그러면서 우리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라고 했어요. 어. 여러분들도 만족하길 바래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우린데. 맞아. 감당해 우리를. 감당해 우리. 자, 근데 혹시 서인국 얘기했니? 네. 서인국 얘기하고 있었어요. 계속 서인국만 생각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릴리퍼트인들은 소인이니까요. 네. 키가 어떻겠어요? 12분의 1. 걸리버의 12분의 1 정도로 작았다. 신체 구조나 대사는 물론 생활 모습도 영국 사람들과 같았다. 신진 대사가 영국 사람들과 같았다.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소인국의 왕은 걸리버가 자신들보다 부피가 12의 세제곱배? 와. 이렇게 읽는 거 맞아. 네. 12의 세제곱배 크다는 것을 착안해서 걸리버에게 그만큼의 배 터져. 걸리버에게 그거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이거는 나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다 못 먹으면 어떡하지? 아무튼 뭔가 이제 저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우리보다 높을 거고 맞죠?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소 먹을 거를 많이 섭취해야 살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겠죠. 네. 소인국 사람들이 먹는 것만큼 걸리버가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안 되지. 키가 얘가 봐봐. 이게 지금 소인국이야. 네. 그럼 걸리버가 12배 커야 되는데? 12배? 12배 그냥 얘가 밥을 먹어도 얼마나 먹겠어. 내 말이. 밥 먹어도 이거 지금 그만큼 그릇도 안 먹지. 그려진다. 이만큼 먹었다. 고봉밥이다, 고봉. 고봉밥이다 이것도. 이만큼 먹었다 치면은 얘가 지금 이만큼 먹잖아. 야, 안 되지. 그러면 이제 팔 하나 움직이는데 필요한
파라나 움직이는데 필요한 그 기초 대사량이나 뭐 채울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네. 자, 가에 관한 거 풀어볼게요. 네. 요거 읽었으면 바로 가에 관한 거 2개 풀 수 있겠죠? 자, 걸리버에게 1728명분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걸리버의 체중과 기초 대사량이 릴리퍼트인의 1728배라는 것을 추산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맞나요? 네.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기초대사량은 사실 네. 이제 단위 표면적당 기초대사량은 동일하니까 네. 이제 표면적 음. 이게 얼마나 넓은지 이런 거를 보고 추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체중이 아닌 거 아니에요? 맞죠? 음. 그러면은 걸리버의 기초 대사량은 이제 얘가 진짜 얼마나 필요한가 해가지고 이거 뭐 알 수 있나? 근데 급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닌가? 이제 자기들이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그렇지. 이제 걸리버의 단위 표면적 얼마나 되는 거야? 얼마나 되는지 몰라. 단위 표면적 그러니까 이제 대충 알겠지, 그걸 뭐. 알겠지. 제가 사람 알아. 있으니까 재야 돼. 재는 거지. 단위 표면적. 그래서 그거 몇 배인지를 해가지고 그렇지. 맞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에 얘가 지금 부피가 12.3배. 그렇죠. 12.3배요? 12의 세제곱. 네. 그러면 부피가 단위 표면적 아니에요? 소까지 있는 거니까 부피는. 그렇다면 이제 단위 표면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 배수가 나오겠죠. 그렇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올 거야. 몇 배 나오겠지. 그러면은 여기에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 곱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어렵네. 어려워서 이래줬나 보다. 너무 체중이랑 이거 너무 이건 뜬금없죠. 체중이 1728배라고요? 아니죠. 이상하지? 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2번 걸리버는 릴리퍼트인보다 1728배 많은 열을 방출해야 하므로 여기까지 맞나요? 아닌데. 1728배 많은 열을 방출해야 한다. 이 말은 열 방출, 기초 대사량이 1728배가 높다는 말인가요? 네. 맞죠? 네네. 1728배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말은 기초 대사량이 1728배 높다는 말인데 그거에 관한 말은 없죠. 네. 그리고요. 나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네. 영화 A에는 범죄자를 액화 질소 탱크에서 급속도로 냉각시켜. 재밌다. 정말 무서워. 자, 범죄자가 이제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영하 196도씨의 상태로 수십 년 동안 가두었다가 소생시키는 감옥. 와. 무서워. 이 냉동 감옥은 개구리를 급속도로 냉각시켰다가 벌써 무서운데 미지근한 물에 넣어두면 소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래요. 어떤 원리를 응용했다고? 개구리가 소생하는 원리를. 그런데 개구리랑 사람이랑 같아 달라. 다르지. 사람의 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은 얼면서 세포를 파괴하지만 뭐가 차이가 나냐면 개구리의 체액은요 부동 물질이에요. 안 온다는 거죠. 얼지 않는다. 개구리의 체액은 얼지 않아서 초저온에서도 세포를 파괴하지 않는다. 와우. 그래서 개구리는 다시 와우. 소생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체액을 야. 개구리 체액 같은 물질로 바꿔놓고 냉각시키면 야. 소생이 가능하다. 나중에 그러면 깨웠을 때는 바꿔주나? 깨면 이제 물로? 개구리. 이해했죠? 자, 이런 이제 영화 A 내용이 나옵니다. 냉동 인간이 소생하려면 냉동 중 기초 대사에 사용된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군. 자, 이 말은 좀 어려워요. 네. 자, 소생.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네. 인간은 네. 소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물이 물이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를 파괴한다 했잖아. 네. 얼면은. 네.
근데 냉동 중 기초 대사에 사용된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이 뭔 전제되어야 소리야? 한다. 이거는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응. 냉동 인간이 소생하려면 이제 물이 세포를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전제되거나 그치, 그치. 아니면은 사람의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혹은 뭐 그런 이제 세포 파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틀렸고요. 자, 냉동 인간은 기초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어 있으니까 냉동 인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장치에 대한 내용은 추가할 필요가 없겠군.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그래서 기초 대사 하지 않아서 뭐 영양분을 공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추가할 필요가 없다, 맞죠? 자, 5번 뭐가 틀렸냐면요. 냉동인간 중에는 체내에서 약간의 산화작용이 발생하여 자, 산화작용이 발생하면 또 뭐가 생겨? 열이 생기죠. 발생하지. 서서히 체온을 회복하면서 이제 냉동에서 체온을 낮춰놨는데 약간의 산화작용으로 열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소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겠군. 이거는 냉동 인간. 아니. 아니 좀 내 문제는 왜 이래요? 이상해요. 이거 말이 안 돼 그냥. 이 문제가 좀 뭐 엄청 이건 어렵지도 않고 주는 문제네. 어렵지도 않고 되게 이상해. 말이 이상해. 틀린 근거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안 나와서 틀리고 막 이래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일단 한번 쭉 보고 정확하게 정답인 거를 빡. 그리고 틀린 거는 반드시 틀린 이유가 있어. 예스. 근데 맞는 거는 진짜 맞는 이유가 딱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 맞는 이유가. 맞아. 나머지가 나머지가 다 확실하게 다 틀린 경우에는 요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해놨어?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해놨지. 그렇죠. 이 가장 야갔어. 약스. 자, 이거 뭐야? 너무 쉽잖아 이거. easy. 봅시다. 4번요. 선생님. 4번이요? 맞습니다. 너무 쉬워. 자, 선생님. 네. 윗글을 읽다 보니까 네. 음식을 안 먹는 게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 지방만 소모할 때까지 굶으면 빨리 살을 뺄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요요가 온단다. 요요. 네, 요요.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네. 일단 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해서 네. 너 수능 때 꼭 뭐 먹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네. 그거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네가 평소에 학교 다니는 거, 정신건강 이런 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애들이 눈이 흐리멍텅한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란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후에는 또 전에 같은 열량의 음식을 이제 섭취할 건데 그러면 이미 몸이 어때? 흐리멍텅하니까 기초 대사가 쭉 떨어져 있잖아. 야.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 너의 칼로리를 소모하지 못해가지고 너는 체중이 뿜뿜 할 수 있단다. 4번. 네, 다 풀었습니다. 내가 푼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했고요, 여러분. 이제 이상하네.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시는 분은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 안녕.